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상한가스쿨의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앞으로 저녁 7시마다 우리 각각의 1타 강사님들 모시고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 투자 수익률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 투자 수업들 꼼꼼하게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매일매일 상한가스쿨 본방송이 끝나면 우리 전문가님들의 비밀 수업, 무료 방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무료 방송은 어떻게 보냐면요.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죠. 이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셔서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들어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히든 종목부터 전략들 그리고 기법들까지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꼼꼼하게 다 듣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 복습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부분들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한번 우리 세 번째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가장 재미있고 또 유쾌한 선생님이 또 기다리고 있죠. 바로 강태공 선생님과 함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리 딜사이트 TV의 상한가스쿨은 또 처음이신데 또 시청자분들 향해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또 다시 진행하게 돼서 너무나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힘듦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닌가.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성장시킨다. 라는 말이 있다시피 여러분들 어차피 손절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잘 버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신나게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우리 강태공 선생님께서는 또 신나게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쌤 인사도 들어봤으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장 여쭤보도록 할게요. 쌤 오늘 양시장 추가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장 마감의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좀 맞춰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분명하게 제가 원하는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반대 매매라고 하죠. 신용 물량이 과감하게 다 나와줘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아쉽게도 신용이 나와주진 못했고 신용이 완전 나와주진 못했고 반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추가적인 하방이 좀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뭐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막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비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저는 예전부터 외쳤던 것 중 하나가 코스피 5000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의 하락이 코스피 5000포인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원래 그래요. 증시라는 게 조금씩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개인들이 더 안 털립니다. 개인이 털리지 않고요. 어떻게 빠져야 되느냐.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낙폭이 나와줘야지만 개인들이 과감하게 많이들 털리는 그런 시장 흐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이런 하락장이 이렇게 연달아 나와줬다라는 거는 오히려 증시의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시장 이 차트를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분명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하락이 들어왔는데도 양봉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수급입니다. 사실상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았다고 하지만 과거에도 월요일장과 같은 이런 이 하락장이 나와줬음에도 하락장이 아니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와주면서도 오히려 하락폭은 적었던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이런 하락 자체는 개인을 의도적으로 털어냈던 부분. 그리고 사실 이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차트론자로서 여러분들 이제 차트의 기본 상승 잉태형이라고 하죠. 사실 여기 구간에서 양봉으로서 이 구간이 사실 양봉으로 마감해줘야 제일 베스트인 상승 잉태형이긴 하지만 어쨌든 바로 오늘장에서 또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건 상승 잉태로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상승 잉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추가적인 상방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월봉상 흐름 본다 하더라도 지켜주는 구간, 그러니까 우리 안전지대라고 하죠. 지켜주는 지지대가 정확하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는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해당 구간이 뭐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700포인트라는 구간, 코스닥 같은 경우도 700포인트라는 구간대가 저가 매수의 유입. 이 시장이 무너지자마자 뭐한다? 완전히 사실상에
완전히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표현하겠지만 꼬리를 달아주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러나 저러나 이 해당 과거 2002 구간대 이 아래로 들어오게 되니까 원래 이 작년 올해 초 저점이 2,450포인트였죠. 그러니까 올해 초 저점대를 깨버리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 올해 초 저점을 깨는 것과 동시에 이 다시 꼬리를 달아줬다라는 거는 저가 매수의 유입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반발 매수라는 건 말 그대로 이 하락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반발하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런 매수세와 함께 지금 이런 양봉이 어쨌든 나와줬다라는 거는 이런 속임수 하락에서 개인들은 충분히 많이 털렸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앞으로의 상승이 기대되는 시장 속에서 내가 무엇을 살 것인가 어떤 업종을 살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만 한다라고 하면은 분석을 못하겠다 하면은 이 강태공 전문가만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수익을 보는 데 있어서 전혀 힘들 거는 단 하나도 없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강태공 쌤은 5,000p 론자입니다. 무려 3,000p도 아니고 5,000p를 계속해서 외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쭉쭉 잘 나갔으면 좋겠고요. 한번 믿고 또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 특히나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특징주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첫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일단 B2N이라는 종목이 오늘자에 또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B2N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B2N 같은 경우는 제가 역시나 사실 이 상한가 스쿨 이 해당 이 딜사이트 경제TV를 통해서는 처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B2N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나서 이 종목 역시도 지금 2배 정도 상승을 하는 구간대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2배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이런 상승이 나와주는 건 최근에 이제 최대주주죠. 최대주주가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최대주주 지분 확보는 역시나 이 기업의 어떤 미래 가치 성장성에 있어서 바라볼 게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 B2N 같은 경우는 뭐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데이터 시장 자체적인 반사익 수혜주를 가져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AI 시장 성장에 따른 반사익은 얼마든지 함께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B2N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여기서 과감하게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이후에 물량을 잘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하락이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어찌됐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2배가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종목을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주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을 내가 못 사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TV방송 따라오시면은 오늘도 분명히 2배 이상 올라갈 거라고 기대되는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는 B2N 들어봤고요. 종가가 3,445원이고 10%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이 AI 반사이익에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십니다. 추가 상승까지도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또 오늘 소개시켜주시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리고 지금 한 13배 정도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증을 통해 가지고 700억 정도 CB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700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이 자금 조달을 이용해 서 확보된 자금을 통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생기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차 전지를 포함한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엮일지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차트적으로도 이제 분명히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린 자리가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추천드리자마자 갑자기 점상가 랠리로 해가지고 13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앞으로 2차 전지 사실 월봉 차트를 봤을 땐 굉장히 메리트는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고점대 저항대라고 하잖아요. 고점 저항대 돌파하고 안착하고 다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에 여기서 또 장대양물 뽑아낸다 하더라도 양음양음 패턴에 맞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방이 나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문제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13배가 올라간 종목을 지금 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TV방송이 끝나는 온라인 방송까지 참여를 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오늘 TV방송만 끝까지 참여하셔도 분명히 이런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보다 더 좋은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는요. 15.85% 오르면서 14,030원으로 장 마감했어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잘 간 종목으로 특징주로 짚어주셨는데 추천 주시자마자 무려 13배나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추가 상방이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이미 조금 오른 상태라서 오늘 또 말씀 주시는 종목들 위주로 눈여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까지 들어봤고요.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세 번째는 이제 aptabaio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aptabaio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뭐 2배 정도는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켜보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일단 aptabaio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와 이제 키트 루다 병력 용법에 관해서 임상 협력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모멘텀을 가지고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중요한 건 이제 이 머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키트 루다라는 게 지난해만 매출이 약 32조 정도 판매가 되었을 만큼 글로벌 1위입니다. 1위. 그런 기업과 어쨌든 협력을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aptabaio라는 기업에 있어서 충분히 미래 가치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 미래 가치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차트는 아직도 바닥이에요.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aptabaio 같은 경우는 62,000원입니다. 사실 무상증자로 권리락 50%를 받아서 수정주가가 적용 안 됐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12만 원, 10만 원대 놀던 종목이 aptabaio라 보시면 좋아요. 그럼 어쨌든 그런 종목이 지금 최근에 뭐 4,000원까지 빠지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소개시켜드렸다. 여기서 이런 종목은 사야 된다라고 매수추를 드렸던 거고 2배 정도, 2배에서 3배 정도는 이미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지금 자리만 봐도 이미 2배고 이미 고점대까지 잡아보면 3배 정도는 올라간 종목이 이제 aptabaio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전 차트 이쁘다 생각해요. 지금도 안 사야 될 이유는 하등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ptabaio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고 매매 전략을 잘 세워서 접근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지만 문제는 뭐다? 역시나 제가 추천드리고 2~3배 올라간 걸 지금 사야 될 이유는 없겠죠. 이유는 없고 분명히 이보다 더 좋은 종목 오늘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그래요. 이미 올라간 종목 말고 오르기 전에 종목을 우리가 한번 사보는 건 어떨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말미에 진짜 이런 종목들보다 더 좋은 거 준비했으니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뿐만 아니라 하반기 주도 섹터로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굉장히 또 잘 나가줬잖아요. 그 안에서도 오늘 aptabaio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1030원이고요. 저번 달에는 15,000선까지 보여주기도 했는데 조금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 차트 아직도 바닥권으로 본다고 하십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 지금 차트 예쁘다라고 하세요. 제약바이오 어떤 것도 담을까 하시는 분들 aptabaio 지금 담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세 번째 특징주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마지막 특징주는 이제 디알텍이라는 종목이에요. 디알텍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추천을 드리고 나서 뭐 자꾸 뭐 사람들이 이거 다 뭐 얘기만 강평 전문가 추천주다 할 수 있는데 진짜 추천 드렸으니까 추천 드렸다 해야죠 뭐. 그래서 디알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추천 후 7배 정도 상승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디알텍 같은 경우가 과거에 여기서 추천을 드리고 7배 정도 올라간 자리고 지금 자리에서만 봐도 한번 2배 정도는 이제 더 올라간 상황이긴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디알텍이라는 종목이 이 앞으로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자회사가 이제 뭐 한다? 독자적으로서 이제 암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스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이 있고 이 기업이 독자적으로 암 진단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느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우리 소변 검사하듯이 소변을 통해서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고요. 정확도가 99%라고 합니다. 사실상 100%라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성장 규모 반사익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 디알텍이다 볼 수 있는데 아무리 기대가 되면 뭐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겠지만 이미 추천드리고 7배가 오른 종목이에요. 굳이 7배 오른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간다는 거는 나는 그냥 돈을 다 잃겠습니다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럴 거면은 그냥 봉사하는 게 나아요. 어디 기부하는 게 서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아니라 정말 돈을 제대로 벌고 싶다. 2배, 3배 이렇게 7배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 QR코드를 촬영하셔가지고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까지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분명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2배, 3배? 아 이거 너무 그냥 쉽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 이런 하락장에서도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DR텍 들어봤습니다.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추천주라고 하죠. 오늘 3,420원에 거래 마쳤고요. 전거래에 대비해서 6.38% 올랐습니다. 이 모멘텀이 정말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유방암, 전립선암, 혈액암 등 이 암 조기 사업에 나서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는 종목이고요. 소변으로 정확도가 99%라고 하니까 또 빨리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자, 그런데 종목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합니다. 좀 말리시는 것 같죠? 차라리 기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 안에서 말씀 주시는 종목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4가지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특징주 들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사연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상한가 스쿨의 새로운 또 코너입니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코너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스쿨의 소중한 또 3번째 사연이 도착을 해왔습니다. 지구여행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또 대신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직, 백수, 꿈을 찾는 여행자라 닉네임이 지구여행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실 저는 매일같이 숨막히는 경쟁사회 속에서 너무나 지친 삶을 살았습니다. 여행을 다닐 시간이 없어서 삶의 낙이라곤 그저 여행 유튜브를 보는 거였습니다. 제가 요즘 그래요. 자, 이번에 근데 결혼을 앞두고 큰 결심을 했다고 해요. 저도 떠나리, 결혼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부럽네요. 이 치열하고 숨막히는 곳을 떠나 자유롭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세상을 경험하리라. 그래서 회사를 퇴사하고 신혼여행을 무려 1년이나 가볼까라고 합니다. 1년을 떠나야 하기에 당연히 제 예비 신랑도 퇴사를 결심을 했다라고 하고요. 어떤 마음인지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앞에 말이 길었지만 퇴사를 하면 뭐가 생기죠? 맞아요. 퇴직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랑 퇴직금과 모은 돈으로는 여행 계획을, 그리고 제 퇴직금은 주식에 ጧ! 자, 여행 다녀올 동안 잘 묵혀두자라는 마음에 매수를 했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을까? 고민 끝에 우리가 길게 여행을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행 관련주를 사보자. 지금 조금 떨어진 느낌이긴 하지만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진에어를 13,000원에 비중 30% 정도 담아봤습니다. 자, 근데 항공주인데 날지 못하고 왜 자꾸 떨어지기만 하는 건지 장기 투자라는 마음에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여행 떠나기 전에 조금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진에어 대응 전략과 우리나라 여행 관련 항공주들은 왜 날아오르지 못하는 걸까요? 또 마지막으로 좋은 여행지 한 곳 추천까지 부탁드려요 라고 하십니다. 자, 우선 지구여행님은 결혼 축하드립니다. 어제 사연 주신 분들은 또 예비 아빠분이셨는데 오늘은 또 예비 신부님이시네요. 예신님 너무너무 부러워요. 자, 그러면 여행주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자, 여행 관련주들이 최근에 여러 이슈들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여행주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여행주라고 하면은 테마가 많아요. 네. 그 중에서도 뭐 항공주를 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항공주가 왜 날아오르지 못할까요라고 하는데 참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이미 날아올랐던 종목을 떨어질 때 이제 산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일단은 뭐 제가 차트를 먼저 조금만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진에어 같은 경우 보면 아시겠지만
자, 현재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이미 저점대가 보면 어디입니까? 저점대가 거의 7,500원대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7,500원, 최저로 치면 4,000원입니다. 4,000원에 있던 종목이 지금 사실상에 얼마까지 올라갔다? 25,00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7배 정도는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돼요. 약 6배에서 7배 정도 올라갔던 건데 이런 종목, 이미 날아오른 종목이 왜 날아오르지 못하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미 올라갔다가 눌린 종목은 우리가 그냥 보내줘야 돼요. 늘 이미 고점대가 나온 종목은 바닥을 다질 때까지 다시 고점을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항공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죠. 지금 우리가 삼고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 항공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이제 여름휴가라든지 이런 그 앞두고서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이라든지 실적 기대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상고 현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달러 강세, 그다음에 유가도 이제 너무 고유가라고 표현하죠. 그다음에 고금리, 이 세 가지가 다 높다 보니까 보통 이런 이 항공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는 전체적인 악재다라고 보시면 좋고, 여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피크 아웃이 우려가 된다는 건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해외여행을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항공 관련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충분히 탄탄하게 받쳐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탄탄하게 실적이 받쳐줬던 이런 항공 기업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 지금 이제 피크 아웃이라는 거는 그 다음 이제는 사실 갈 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이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을 모두 다 이제 취소한다 할 정도로 요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이제 물가 자체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티몬, 위메프 이 사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뭐 여름 휴가 계획도 많이 어그러지고 빠그라지고 굉장히 이런 사태와 함께 이 실적 피크 아웃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항공주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해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뭐 신혼여행을 1년을 생각하고 있으면 1년 뒤에 열어보세요. 뭐 1년 뒤에 이 종목이 사실상 뭐 어디로 가 있을지는 우리가 봐야겠지만, 저는 아까 뭐 대응 전략까지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진에어라는 이 기업 자체는 딱 봤을 때 지금 이제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차트를 이제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 진에어라는 종목,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10,000원대가 이제 사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당분간의 낙폭은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대가 여기 이제 10,000원대를 원래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요, 10,000원도 아니었고 12,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하락이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서 뭐 한다, 이 지켜주던 자리가 있다가 다시 낮아지고 그다음에 여길 또 깨면 또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계단식 하락의 징조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마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3고 현상에 따른 이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이 3고 현상이 이제 드디어 이제서야 조금씩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3고 현상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의 추가적인 하락은 아마 이제 9월 달이 되면 이제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 나와주겠죠. 그 금리 인하 모멘텀과 함께 이 상고 현상이 좀 풀려준다고 하면은 항공주에도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이 기대감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어쨌든 그냥 꽉 무세요. 꽉 물고 무서울 겁니다. 뭐 그래요. 원래 우리 해외여행 가려면은 놀러 가는 과정에 뭐 난기류 만나고 기후 변화가 막 일어나면 무섭죠. 하지만 뭐 한다? 우리는 여행 목적지만 생각합니다. 목적지에서 뭐 하고 놀지, 신혼여행 가서 어떤 추억을 쌓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진에어도 지금은 그냥 이 난기를 좀 만나가지고 좀 많이 기후에 따라서 좀 비행기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7,500원이라는 구간대만 크게 잘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더 빠져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이 기업을 버티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냥
우리 옛날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로 치면 이제 포켓몬스 속에 이제 단덱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의 이 기술이 뭐가 아니라 단단해지기가 있어요. 그냥 단단해지세요. 그냥 마음을 그냥 단단하게 먹고 이 기업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냥 1년간은 묻어두세요. 1년간 묻어두면은 그래도 사실 시청자님 만약에 제가 막 갑자기 매수가가 우리 그 매수가가 저 2만 원이에요 했으면 정말로 제가 많이 혼냈을 것 같은데 그 지금 아까 매수가가 12,500원이라 하셨기 때문에 12,500원은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뭐 잘못 산 구간은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늘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에서 산 구간이기 때문에 잘못 샀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만 이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에 따라서 같이 하락 여파를 맞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버텨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거 진해요. 만약에 버틸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면은 이게 지금 과거 25,000원까지 열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만 잘 버텨낸다고 하면은 2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제가 감히 이런 말 한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차피 퇴직금 깼잖아요. 그리고 현금 여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물 좀 타셔도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미 비중이 30%가 적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가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쯤은 인생의 승부수를 띄워봐야죠. 어떻게 비중 5%씩 사놓고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길 원합니까? 정확하게 딱 한 종목에 찍어놓고 못해도 반빵은 찍어놓고 그게 크게 왔어요. 여러분들 계좌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부님이 단단해지게 해서 이제 강심장이 될 수 있다면은 그냥 이 진에어가 10,000원을 깼을 때 한 8,000원까지 열어두시고 비중 50%까지 확대하면서 열심히 주워 담는다고 하면은 수익은 분명히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항공주랑 대응 전략 같이 말씀을 주셨네요. 이미 날았다가 하강하고 있을 때 사셨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코로나 때가 저점이었는데 항공주의 비전은 지금 고금리 고유가로 좀 힘들다고 하죠. 실적 피크아웃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000원인데 낙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하세요. 이 10,000원이 손절가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걸 깨서 계단식 하락의 징조가 또 보인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9월 금리 인하 모멘텀과 함께 이 3고 현상이 끝난다면 좀 어떻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입 꽉 깨물고 난기류다 생각을 하고 단대기처럼 단단해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잡으시면서 7,500원 지켜내시는지 체크하시면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구 여행님 굉장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잊지 못할 행복한 신혼여행 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고민 해결해드렸으니 또 본격적으로 수업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수요일 상한가 스쿨 세 번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강의를 해볼 바닥줄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바뀐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진행할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수익을 줬던 것만 줬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2배,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했다고 좀 생각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릴게요. 제가 정말로 보내줄 수 있는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오늘장의 특징주들. 과연 정말 제가 추천드렸던 게 맞는지 일단 빠르게만 보고 갈게요. 자, 보면은 이 당시에도 B2N이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머신러닝 기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3월 달에 추천드렸던 이 실질적으로 추천하던 당시의 영상 자료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당시에 1,000원대에서 이 차트 막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사야 돼요 했던 이 당시에 이제 영상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앞타바이오라는 종목도 보면 아까 뭐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DR텍이라는 종목 역시도 깔끔하게 보고 간다고 하면 분명히 이 당시에 DR텍 제로 막 차트하면서 제가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제가 뭐 7배, 3배, 2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다 보여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분명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2배는 못해도 올라갈 만한 종목을 준비했고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을 준비했는지 오늘 방송의 주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방송 주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걸 거예요. 증시 대폭락의 결정적인 이유가 왜 이렇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지 모든 것은 의도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락은 의도가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손절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지금 시장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연 어떤 종목을 주워 담아야 되는지 이 하락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 근거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증시의 하락 굉장히 무서워요. 최근에 뭐까지 걸렸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이거 진짜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사이드카라든지 서킷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야 나 손절이라도 쳐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증권 거래가 멈춰버리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굉장히 무서워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과거 역사가 그래요. 우리는 늘 차트 공부를 하는 것도 뭐예요? 과거의 차트를 보고 지금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 과거의 차트를 본다라고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수 있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 걸렸던 당시를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우리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이게 역사 속의 서킷 브레이커의 흐름들이에요. 자, 보면 알겠지만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건 너무 간단해요. 이미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기 전부터 증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D-Day 당일을 앞두고 한 달 전엔 보통 평균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평균적으로 20%는 하락이 나와줬고요. 일주일 전에도 한 17% 하락이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 전에는 한 6% 정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서킷 이후에 어떻게 됐냐? 지금 우리 바로 이제 경험했죠? 경험했지만 과거의 역사 속 서킷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다? 바로 다음 날 5% 정도의 반등은 나왔습니다. 우리 역시 이번에도 어땠어요? 5%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봤을 때는요.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22%의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였다? 3개월 뒤에는요. 거의 20% 이상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다? 이 하락 속에서는 분명하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고 그럼 중요한 거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도된 하락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 놓고 계속 올려냈습니다. 올려냈기 때문에 의도된 하락이랐던 건데 진짜 이유도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황당한 이유들이에요. 이 하락의 이유들이. 자, 지금 증시의 이 하락의 이유로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한 4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이 경기 침체는 제가 그냥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도 안 할게요. 재밌잖아요. 경기 침체가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증시를 밀었다 하지만 어제 뭐라 했습니까? 경기 침체 이거 너무 과장된 거다라고 또 증시 다시 올렸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여러분들도 뉴스 봤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증시 급락의 요인은 지금 이 정도 4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엔캐리 청산 사태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로는 애플의 지분을 절반 매각하면서 워런 버핏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 이제 그 블랙벨 출시 지연 내용이죠. 네 번째는 이제 전운 고조, 이제 전쟁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4개 정도 급락의 요인을 이제 시장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캐리 청산 이게 악재가 아닌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말은 굉장히 공포감을 줘요. 엔켈이 1,300조 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죠. 1,300조 원이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그냥 증시 그냥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냥 경제대공황 그냥 우리 1,300조 원이 이대로 시장에 매물이 나왔을 때는 뭐 정말로 우리 과거 그냥 우리나라 증시가 10년 전도 아니고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 사실 이 나온다고 하면 뭐 공포감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일단 엔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캐리 트레이드예요. 캐리 트레이드. 엔화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는 거고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이 금리가 낮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본이 저금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금리 정책을 맨날 펼치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오죠. 그러니까 엔화를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금리인 나라에서 돈을 빌려와서 고금리인 나라에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이제 이 수익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걸 기대한다는 건데 그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거 그러니까 엔화를 빌려와 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 미국 기술주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산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다시걸 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파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이 캐리 트레이드 엔화 물량이 아까 1,300조 사상 최대 청산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청산이라는 게 뭐 이게 진짜 캐리 트레이드에 있어서 청산은 내가 로스컷 당했다, 손절당했다 이런 게 청산당했다가 아니라 본인들이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게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아까 했던 슈퍼 엔전이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이미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를 또 추가 인상한다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는 뭐예요? 9월엔 빅스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저금리였던 일본에서 돈을 빌려와서 고금리인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놨더니 저금리도 이제 고금리로 올라오고 있고 근데 고금리는 다시 저금리로 낮아지고 있고 그럼 이게 굳이 빌려와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청산을 한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이 청산을 해버리니까 사실상 물량이 나온다. 그러니까 청산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1,300조 청산 나오니까 이제 시장 큰일 났다 막 이러는 건데 이걸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뭐냐고 하면요. 우리는 자꾸 뭐라 했습니까? 역사에서 가져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나게 사람들이 공포감을 조성해요. 근데 과거의 엔캐리 청산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 자 1998년도에 나왔을 엔캐리 청산 뭐 때문에 터졌느냐 이전 뉴스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뉴스로 들어갈게요. 자 러시아 모라토리엄 채무 불이행으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 해가지고 캐피털사가 뭐예요? 파산했습니다. 파산을 했기 때문에 또 증시에 큰 낙폭을 만들어냈고요. 그 낙폭 때문에 뭐가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청산 당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2001년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뭡니까? 닷컴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 증시를 이렇게 올렸어요. 전 세계 증시를. 그리고 이렇게 무너졌는데 당연히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청산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2006년, 2008년도는 일본의 금리 인상과 뭐예요? 서브프라임, 우리하는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또 증시가 전 세계가 나락을 갔어요.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 사태가 사실상은 그 당시에 뭐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큰 것들이 터졌던 사태예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게 자꾸 공포감을 조성한 게 뭐냐고 하면요. 아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이때 이게 터질 때마다 뭐 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50% 정도 이 코스피가 빠졌다라고 공포감을 조성을 하거든요. 뉴스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제가 뉴스 자료를 자르게 됐는데 50%를 증시를 밀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1998년도 10월 달에 보면요. 1차적으로서 증시, 엔캐리 청산 사태 이후에 증시 급반등이 나오고요. 자, 2002년 2월 달에도 청산 이후에 급반등이 나옵니다. 2008년 사실 볼 게 없어요. 왜 볼 게 없느냐? 이건 리먼 사태 때는요. 그 어떤 걸 대입해도 그냥 다 빠졌습니다. 리먼 사태 이유는 2009년까지 그냥 다 전 세계가 날아갔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거고 2016년도 1월 달에 이때 터지고 나서 또 증시는 급반등 나와요. 그리고 2020년도 6월 이거는 여러분들 최근에 제일 경험했죠. 2020년도 6월 이후에 당장 여기잖아요. 여기 6월 이후에 증시 그냥 2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 또 엔캐리 청산 사태가 터지면서 증시 무너질 거다? 이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공포감을 그냥 아주 그냥
때려 박아 놓고 있다는 거지. 요거 겁먹으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그러면 이제 앵크리 청산은 뭐예요? 저는 하락의 원인이 될 게 하나도 없다 분명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개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개인들이 손절하도록 만드는 상황인 거다라고 보시면 좋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워렌 버핏 청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지금 뭐 합니까? 애플을 팔고 현금을 늘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내다봤다라고 하는데 이거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솔직히 제가 늘 말하는 게 대주주도 사람입니다. 최대주주 사람이에요. 최대주주 워렌 버핏이 신입니까? 아니에요. 본인도 팔고 싶으면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개인 투자자, 물론 워렌 버핏이야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막 돈이 필요해. 오늘 내가 막 한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팔 수도 있는 거예요.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오늘 뭐 어디 여행 가든지 뭐 사고 싶은 게 꼭 생겼어. 돈이 없으면 팔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팔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워렌 버핏이가 그것 때문에 팔았지는 않았을 거고, 워렌 버핏이가 이 파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모르시는 분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 내다봤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 뭐냐고 하면요. 쫙 보시면 나오겠지만, 자 투자 철학을 볼게요. 워렌 버핏 투자 철학은요. 보면은 절대적으로 잃지 않는 매매요. 첫째가 잃지 않는 매매고 둘째가 밑에 나오는데 두 번째 원칙이 이 잃지 않는 매매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한다?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한다는 거예요. 리밸런싱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리밸런싱이 뭐냐고 하면은 현금과 이제 주식의 비율을 내가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 조정하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늘 현금 중에 100% 투자 안 하고 50%만 투자할 거야. 그러니까 현금 50%가 있고요. 주식을 50%가 있어요. 난 이렇게 유지할 거야라고 했으면은 리밸런싱을 했을 때 이걸 다시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1,0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 500만 원씩 투자를 해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식 가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해서 2배가 올라서 주식이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주식이 1,000만 원이고 현금이 500만 원이 된다고 하면은 리밸런싱에 따라 50대 50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이 주식을 처분해서 250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750만 원과 7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5대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리밸런싱인데 이번에 애플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자, 워렌 버핏의 이제 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이 과거 포트폴리오의 43%를 차지합니다. 근데 43%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게 2020년대예요. 2020년대. 그 애플의 차트를 볼게요. 애플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2020년 이후에 주가가 지금 3배 정도 올랐어요. 3배 정도. 그럼 포트의 거의 절반이 애플인데 3배 정도 올랐으면 주식 가치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 뭐다? 리밸런싱을 한다. 그럼 현금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워렌 버핏이 현금화를 시킨다는 거지 결코 뭐 한다? 이 워렌 버핏이란 사람이 경기 침체를 내다보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증권가에서 얘기 나오는 게 과잉 반응하지 마라. 애플 지분 매각에 주목하는 건 괜찮지만 과잉 반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섣부른 판단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애플 지분 매각도 악재 아닙니다. 이거 시장에서 여러분들 공포감 주는 거예요. 무섭게 지금 공포감 주는 거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 블랙의 설계 결함으로 막 양산 연기 막 이거 막 뉴스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 블랙에 연기된 게 악재다 하는 분들은 그냥 진짜 조용히 그냥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짜 이거 악재 아니야. 왜? 자, 보면 알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보면은 차트를 볼게요. 엔비디아가 이미 주가가 202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뭐 20달러에서 뭐 150달러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뭡니까? 블랙웰이라는 이슈를 가져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블랙웰 때문에 연기가 악재다? 말이 안 된다는 거겠죠. 블랙웰이라는 기대감으로 뭐 갑자기 엔비디아가 뭐 한 3배 올랐다. 그럼 악재가 맞아요. 지금은 누가 봐도 고점대에서 그냥 한번 물량을 소화하는 아까 얘기했던 뭐 엔캐리 청산 사태라는 것 역시도 아까 뭐였습니까? 기술주 위주로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 차익 물량이 나오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고, 특히나 보면 알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기술적인 이 고점 단계다라고 해서 과거부터 얘기해 놨던 게 뭐예요? 고점 논란이죠. 고점 논란. 그래서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이 고점 논란 속에서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뭐 했다? 보다시피
챗 GPT, 좀 빠르게 얘기할게요. 챗 GPT에서 GPU로서 올라갔던 거고 고점 논란으로서 지금 뭐 차익 매물이 나왔던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한다? 뉴스 넘길게요. 자 넘기면 이제 고점 논란에서 차익 매물 설명드렸고 또 넘길게요. 자 그럼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자 실질적으로 실적 타격 제한적이다. 실적 타격 없을 거다 얘기하면서 지금 블레벨 지역 영향 적다라고 하면서 어제장에 또 뭐 합니까?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벨이 연기되고 뭐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악재 아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전응 구조. 자 마지막으로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이 리스크가 큰데 실질적으로 이란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보복 앞두고서 지금 각국이 지금 대피령을 발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역사가 그랬어요. 전쟁이 터지던 말도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거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볼까요? 우리 보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때 터졌어요. 증시 밀었지만 단기간에 밀었지만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가 그 어느 나라가 전쟁을 터져도 단기간에 그냥 증시가 무너졌지 언제나 증시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 단기적인 악재는 맞지만 그러면 늘 얘기했지 뭐예요? 그러면 늘 얘기하다시피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고 있냐고 하면은 전면전만큼은 기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뭐라 얘기하느냐? 하마스의 주요 인물이 자국의 수도에서 암살된 것에 대해서는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주요 인물이 암살됐는데 명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복할 거야. 근데 우리 전면전은 싫어. 말이 웃기긴 해요. 근데 어쨌든 명분이 있으니까 이 지금 보복을 안 하면은 여기도 지금 그렇거든. 그러니까 너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딱 한 대만 때릴게.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이걸 돌려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전면전만큼 지금 기피하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면전으로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 보면 최근에도 뭐라고 합니까? 미국 대통령 무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헛소리 좀 작작해라고 하면서 이제 네타냐후 지금 던지고 있어요. 네타냐후한테 막 지금 그만 헛소리하라고 하면서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역시도 이 전면전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보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부터 얘기했던 게 우리는 너희를 방어는 내가 보장한다. 하지만 너희가 공격하면은 공격전에 우리 참여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땐 전면전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면전까지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니까 뭐예요? 지금 이란이 이제 막 보복 예고하면서 지금 이제 그 이라크에 주둔하던 미 기지에 지금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뭐 방어 논의하면서 로켓이 떨어져도 미국이 뭐 공격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떨어졌으면 미국도 지금 쳐야 돼요. 그러니까 타격해야 돼. 근데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만큼은 맞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모든 악재들이 뭐다? 전혀 시장에 리스크돼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은 뭐예요? 지금 뉴스를 틀면은 진짜 그냥 막 경기 침체에 오히려 모든 것들 그냥 있는 거 다 갖다 부으면서 너희 손절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손절하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뭐 한다? 자, 시장이 급락 났을 때 8월 2일과 8월 5일이에요.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는 외국인들은 한미 반도체를 쓸어 담았어요. 쓸어 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뉴스에 나오지만 한미 반도체에 40만 주 쏟아 담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틀 동안 합치면 100만 주예요, 100만 주.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HBM을 계속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미 반도체가 뭐에 관련된 섹터예요? HBM 관련돼 있는 섹터입니다. HBM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HBM 수요 늘어난 반사익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개인들을 터는 이유는 HBM을 사기 위한 HBM 관련 수혜주를 저가에 매수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또 뭐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금 뭐 했습니까? HBM 퀄컴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고요. 물론 8단만 통과했고 12단 아직 통과 못했어요. 테스트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HBM 관련되는 반사의 기대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다? 시장을 이렇게 밀어내고 하반기에 더 뜨거울 K 반도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이런 하락 속에서 무조건 주워 담아야 되는 거는 이 공포감을 조성하고 외국인들은 정말 강력히 매수하고 있는 HBM 관련 수혜주를 우리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종목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오늘은 삼성
삼성과 SK하이닉스 HBM용 특허 보유를 부각해서 과거부터 이슈가 됐던 이런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 차트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뭐다? 진짜 완전 최저가 매수 기회예요.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히든족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완전 바닥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여기서 사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 가격 전략과 정말로 이 목표가까지 갔을 때는 지금 한 4배 정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4배 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여기 QR코드 있죠? QR코드를 딱 촬영하셔가지고 오늘 저와 깔끔하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신나게 놀면서 이번 연도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종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선생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실시간 개인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오고 있죠. 이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셔서 나오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또 무료 방송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히든 종목부터 전략들 그리고 기법들 까지 꼼꼼하고 다양하게 전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꼭 참여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